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에서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실현에서 네 번째 주제인 가치와 역량 기반 자아정체성과 완전 자아실현에서 열 번째 과제인 파워 프로세스 학습과 후천적 가치와 역량 개발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치와 역량은 선천적인 것이고, 이런 가치와 역량이 개발될수록 우리는 배려적이면서 또 가치와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거나 문제 해결 능력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가치와 역량은 바로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한 것 같이 파워 프로세스를 학습할 때 바로 가치와 역량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런 파워 프로세스의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후천적 가치와 역량을 개발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한 바와 같이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가치와 프로세스이고, 이 파워 프로세스를 기반했을 때 우리가 근원적 다섯 가치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근원적 다섯 가치와 역량은 자기 조직화의 역량이고, 동기부의 역량이고, 가치 창출 역량이고, 관계관리 역량이고, 환경 리드 역량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근원적 가치의 역량을 후천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바로 파워 프로세스를 기반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바로 파워 프로세스를 공부한 바와 같이 파워 요소와 욕구와 관계, 가치, 환경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파워의 다섯 결정 요소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파워 프로세스를 쓸 때 파워 요소는 자기 조직의 영향을 만들어내고, 욕구는 동기부의 영향을 만들어내고, 가치에 대한 접근을 파워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 가치 창출 영향을 만들어내고, 관계에 대한 접근을 파워 프로세스 하게 되면 관계관리 영향을 만들어내고, 환경에 대한 접근을 바로 파워 프로세스 하게 되면 환경 리드 영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하게 되면은 예를 보면 우리가 자기 조직화 역량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공부한 바와 같이 바로 파워의 요소를 창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조직화하는 그런 역량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파워 요소에 대한 파워 프로세스 접근은 바로 욕구, 가치, 관계, 환경에 적합한 파워 요소를 창출하므로 이것이 바로 자기 조직화 역량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동기부여 역량은 바로 뭐냐면은 욕구를 기반한 동기를 만드는 그런 역량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공부한 바와 같이 파워의 다섯 가지 결정 요소 중에 이 모두가 바로 욕구를 유발하는, 즉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요소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욕구는 파워 요소나 가치나 관계, 환경 어느 하나 이상의 변화에서 유발되므로 이것이 성장하면 바로 동기 요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관계나 가치나 관계, 욕구, 파워에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바로 접근을 파워 프로세스 하게 되면 바로 인간의 동기부여 역량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가치 창출 역량은 바로 가치란 우리 지난번에 설명드렸지 선택의 기준이나 선택된 것의 목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파워 프로세스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상대가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창출하므로 바로 파워 프로세스 그 자체가 가치 창출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치에 대한 접근을 파워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내면에는 가치 창출 역량이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공부한 결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와는 바로 교환 거래라든가 연합, 합병, 전력 제휴 등과 같은 다양한 결합을 만들어내므로 바로 파워 프로세스에 의해서 우리가 관계 관리를 하게 되면 바로 관계 관리 역량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또는 환경 리더 역량은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지각 대상에 대해서 욕구나 가치, 관계 형성은 바로 긍정적인 우호적 지각을 유발한다고 레프턴 등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워 프로세스는 파워 요소의 욕구와 가치부의 관계 형성을 도모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체가 환경 리더 역량을 함양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파워 프로세스 접근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는 환경의 리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파워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파워의 5 결정소, 즉 파워 요소, 욕구, 관계, 가치, 환경, 여기에 접근하게 되면 바로 5가지 근원적 가치의 영향을 함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파워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연스럽게 파워 프로세스 기반으로 문제 해결한다는 말은 파워 요소와 관계와 가치와 환경, 욕구, 이 5가지 요소를 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워 요소와 관계와 가치, 환경, 욕구 등에 각각 접근할 때 파워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접근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근원적 가치와 영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파워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파워 요소나 욕구나 가치나 관계, 환경 등에서 접근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파워 요소에 대한 접근은 자기 조직 영향을 만들어내고, 욕구에 대한 접근은 동기부여 영향을 만들어내고, 가치에 대한 접근은 가치 창출 영향, 관계에 대한 접근은 관계관 영향과 환경의 접근은 환경 리드 영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우리 내면에 후천적으로 근원적 5가지 영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파워 프로세스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와 같이 우리 행동의 그 영구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파워 프로세스 학습을 한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 자체가 바로 파워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성취 행동을 유발한다고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성취 행동은 행동의 합리성, 행동의 일관성, 행동의 긍정성, 행동의 자율성을 만족시키는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취 행동은 바로 인간에게 자아실현 경영, 즉 생명력을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생명력은 파워의 5 속성을 능률적이거나 동기사업을 작용시켜서 완전 균형 행동을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파워 프로세스가 바로 성취 행동을 만족시키고, 그 성취 행동은 좀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의 생명력을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생명력은 파워의 5 활성화합니다. 이 경우 파워의 5 속성이 능률적인 동기사업을 작용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완전 균형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워 프로세스는 파워의 5 속성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파워의 5 속성은 또 파워 프로세스를 활성화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워 프로세스의 가치와는 바로 파워의 5 속성을 활성화시키고, 파워 프로세스는 가치를 촉진해서 파워의 5 속성을 활성화하고, 또한 파워의 5 속성이 가진 그 가치와 능력은 파워 프로세스를 촉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봤을 때 가치와와 파워의 5 속성은 독립적이면서 상호 의존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치와 파워 속성은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을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단과 목적은 서로 연계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바로 초등학교가 입학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면은 그 초등학교는 다시 중학교를 입학하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학교는 바로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수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수단과 목적은 상호 연계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수단을 만드는 데 중점이 있고, 파워 속성은 목적을 만드는 데 중점화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파워 프로세스는 과정 중심이고, 파워 속성은 희망과 비전, 즉 목적 중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가치와 파워 속성이 상호 독립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행동의 가치와 파워 속성은 독립적이면서 상호 의존적,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어져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작 파워 속성과 파워 프로세스가 서로 의존적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실증된 연구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 4-22는 중국 천진시 위치한 물류 운송업체의 198명의 장애는 파워 속성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군의 47명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창조, 보존, 결합, 지배, 기술 5 속성이 모두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3군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런 5 속성이 모두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1군의 47명에게 파워 프로세스의 능력을 우리가 측정해 봤더니 우측에는 그림과 같이 1군의 47명을 보게 되면은 파워 요소와 욕구, 가치, 환경, 관계, 즉 파워의 5 결정 요소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상군의 32명의 사람들은 바로 파워 속성이 잘 작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우측엔 그림과 같이 파워의 5 결정 요소가 잘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체 그림을 봤을 때 바로 파워의 5 속성이 활성화될수록 이들의 내면에는 가치와도 즉 파워의 프로세스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바로 파워의 5 속성과 파워 프로세스는 서로 독립점에서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 또는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 가치와 능력이 바로 발현이 미흡하다면은 우리는 후천적으로 바로 그러한 가치와 능력을 학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후천적 가치와 능력 학습하는 방법으로 파워 프로세스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좀 전에 설명해본 것 같이 파워 프로세스가 가치와 프로세스고 파워 프로세스를 기반해서 파워의 5 결정 요소 즉 파워 요소, 욕구, 가치, 환경, 관계 등에 접근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바로 각각 5가지 가치와 역량에 대한 접근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같은 학습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나린해야 할 것 같으면 학습은 경험과 훈련, 행동의 그 영구적인 그런 변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습에 대해서 행동주의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학습이라는 것은 직간접적 경험과 훈련이 있어 지속적으로 지각하고 인지하며 변화시키는 행동의 변화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파워 프로세스를 학습한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속적인 훈련이 의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적을 달성 수단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파워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훈련이 지속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바로 우리 자신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킨을 보게 되면은 경험의 결과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에 선행하는 것으로서 행동을 매개하는 과정이고 행동 잠재력의 변화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워 프로세스 학습한다는 것 바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파워의 5 결정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적 관점에서 학습을 보게 되면은 인지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이 환경과 이에 대한 구조적 반응을 알게 하는 그런 지적 프로세스를 하는 것입니다. 학습은 인지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외부 환경의 지각 양식의 변화가 초래되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워 프로세스에 대한 사고적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바로 생각이 바로 인지입니다. 즉 생각의 변화, 즉 인지적인 구조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학습으로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뒤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가치와는 지적인 의식적인 자각에 의한 판단이고 이것에 대한 판단의 표준이 형성되고 평가를 요구하는 상황에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워 5 결정에서 지적인 의식 자각이 부족할 경우 보다 명확히 지각된 요소를 중심으로 가치화를 도모하고 나머지 요소들에 대한 순차적으로 가치를 촉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파워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워의 5가지 결정 요소에 대한 명확한 지각이나 인지가 있을 때 명확히 파악될 때 우리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 프로세스 학습은 목적 달성 문제 해결을 위한 파워 5 결정 요소의 상호작용을 기반한 우리 인간 인지 구조의 그 영구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파워 프로세스 학습이 될 것 같으면 우리 행동에는 어떤 것이 일어날 것 같으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워 프로세스 학습이 되면은 우리의 행동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고 가치 지향적이고 욕구를 수렴하고 의존적이고 긍정적이고 구조적이며 실용적이고 조화롭고 자기 보존적인 그러한 자아 정체성을 개발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아 정체성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달팽이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달팽이는 나선형의 집을 누적적으로 지어서 성장과 생존을 도모합니다. 즉 달팽이는 바로 등에 자신의 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생존활동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파워 프로세스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정책이 형성될 경우 바로 이것은 사람에게 달팽이가 자신의 집을 등에 지고 다니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명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환경 경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경 경영이라는 것은 환경과 나와 상생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파워를 학습하게 되면 우리의 행동은 바로 후천적, 근원적 가치 역량이 개발되고 목적 달성 능력을 만들어내고 혁신을 이끌어내고 최적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며 파워의 비현 조건을 제거합니다. 또한 당연히 파워 역할 변이를 방지할 수 있고 성취행동 유발이 되고 환경 경영이 일어서서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유발하고 완전 자아실로 나아가며 전인격체로 성장합니다. 또한 창의적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다면은 파워 프로세스 학습에 의한 이와 같은 정체성들은 어디에 기억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개발된 후천적, 근원적 가치 영향은 개발 과정에서 지배적 작용한 파워 속성에 기억되고 기억된 이와 같은 능력은 후손에게 유전으로 전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파워 프로세스 학습할 경우 우리는 가치와 영향이 개발되고 그것이 우리의 파워 속성에 기억돼서 후손에게 유전으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파워 프로세스 학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와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본 강의에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PSAD 가치 영향 진단과 가치 역량 개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강의에 참석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